자, 음의 변동이라는 것은요, 통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즉, 이 통시적이라는 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요, 이 음운의 변동 안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적 변화, 이 공시적이라는 말은요, 쉽게 생각해서 이제 시간축을 하나로 고정을 시켜놓고, 시간의 축을 고정을 시켜놓고, 한 시대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음운의 변동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아니다. 시간축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현재 시대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를 따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운의 변동은 통시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변동은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교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첨가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 축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의 변동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체부터 오늘 차근차근 하나씩 영상을 올릴 건데, 자, 먼저 교체라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XAY가 XBY로 되는 현상, 탈락은 XAY가 XY로 되는 현상, 첨가는 XY가 XAY로 되는 현상, 그 다음 축약은 XABY가 XCY로 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X나 A나 Y나 B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음운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교체라는 거는 어떠한 음운 환경 속에서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가는 현상을 교체라고 합니다. 어떤 음운 환경 안에서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가는 현상. 탈락은 어떤 음운 환경에서 존재했던 음운이 사라지는 현상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첨가는 어떤 음운 환경 안에서 없던 음운이 새로 추가되는 경우를 우리는 첨가라고 하고요. 축약은 어떤 음운 환경 안에서 두 개의 음운이 짬뽕이 돼가지고 합쳐가지고 새로운 음운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축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체를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도요, 굉장히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 위주로 먼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교체 중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첫 번째, 이 음절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계셔야겠죠. 자,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제가, 야, 음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글자요. 라고 많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음운 변동 안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음운론에서 말하는 이 음절이라는 개념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한 번의 소리를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우리는 음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자, 먹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먹었다. 자, 이 먹었다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음절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시라고 대답을 하죠. 그쵸? 두 번째 음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 음절은 어떤 단위? 소리의 단위입니다. 소리의 단위. 그러니까 이 먹었다는요, 발음이 다 이렇게 발음이 나게 되고, 얘의 두 번째 음절은 뭐가 되는 거야? 것이 되는 겁니다. 것. 그러니까 먹었다의 두 번째 음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시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것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먹었다의 두 번째 음절은 것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무엇이냐? 자, 음절의 끝소리.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끝소리는요, 쉽게 생각해서 받침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받침. 그러니까 음절의 받침과 관련된, 종성과 관련된 현상이다. 그래서
음절의 끝에는 우리말에서 총 7가지로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으로만 발음될 수 있다.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엌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우리는 받침에서 키읔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받침에서 키읔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소리가 뭘로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키읔이라는 음운이 이 음절의 끝소리라는 음운 환경 안에서 기역이라는 음운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예문 또 한번 볼까요? 꽃 같은 경우에 꽃. 우리는 받침 치읓을 받침에서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이 7가지 안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꽃, 디귿으로 발음이 납니다. 즉, 치읓이라는 음운이 음절의 끝소리라는 음운 환경 안에서 뭘로 바뀐다? 디귿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예문도 한번 볼까요? 뭐가 있을까? 앞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앞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받침 피음 역시 받침에서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바뀌겠어요? 비읍으로 바뀌어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읍이라는 하나의 음운이 음절의 끝소리라는 음운 환경 안에서 비읍이라는 음운으로 교체되는 현상, 요거를 이제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한 번쯤은 다 단어 같고요. 교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배우는 아주 쉬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우리 자음 지난 시간에 자음을 한번 써봤었죠? 한번 쭉 써볼까요, 다시? 자, 이렇게 총 19개의 자음이 있죠. 자, 그러면 봐봅시다. 끄는 받침에서 발음이 어떻게 돼요? 기역으로 바뀌죠. 그죠? 끄는. 그 다음에 니은은 받침에서 그대로 니은이 됩니다. 그 다음 트나 뜨 같은 경우 받침이 디귿으로 바뀌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발 이런 식으로. 미음도 밤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피읍이나 쌍비읍 같은 경우도 아까 봤던 것처럼 받침이 뭘로 바뀝니까? 비읍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시옷이나 쌍시옷 같은 경우에 받침이 쌍시옷이 뭘로 바뀌겠어요? 디귿으로 바뀌게 되죠. 이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즈는 아까 뭘로 바뀌었어요? 받침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디귿으로 바뀌었습니다. 히읗 같은 경우도 받침이 뭘로 변한다? 히읗. 디귿으로 변하죠. 자, 이거를 갑자기 왜 썼냐? 자, 변한 결과값을 한번 봅시다. 일단 니은은요 그대로 유지가 되죠. 리을도 유지가 되고 미음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음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바뀐 애들을 보면은 기역, 디귿, 비읍, 디귿이 돼요.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었을 때 변화된 양상이 기역이랑 디귿이랑 비읍으로 변해간다. 왜냐면은 다른 받침들은 전부 다 니은이나 리을이나 미음이나 이음 같은 경우는 변화가 안 나타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나타난 결과일 때는 디귿과 기역과 디귿과 비읍 이렇게 세 가지로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뭐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폐쇄음화 내지는 평파열음화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는 잘 쓰진 않는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폐쇄음이는 파열음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폐쇄음, 파열음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파열음 기억나십니까? 그드브였죠. 그드브. 그러니까 드트뜨, 브프프가 파열음이었죠. 그런 파열음 중에서 평은 예사소리를 뜻하죠. 예사소리. 그드브. 그러니까 예사소리인 파열음으로 변한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평폐쇄음화 내지는 평파열음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 이거는 이제 못 푸는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보겠습니다. 얘는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맛있다 이렇게 발음을 하죠. 맛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덥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위에 거는 맛있다, 밑에 거는 맛없다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똑같이 받침에 시옷이 있었어. 똑같이 시옷이 있었는데 이 맛있다 같은 경우는요, 이 시옷이 그대로 연음이 되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맛없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옷이 디귿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맛없다는 시옷이 디귿으로 변하고 나서 이제 연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 자, 결론을 얘기하면은 이 뒤에 모음이 오더라도 어가 모음이죠. 모음이 오더라도 이 오는 모음이 실질 형태소일 경우 실질 형태소일 경우에는 그대로 연음되지 않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고 연음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실질 형태소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이 형태소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시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건데, 아직은 형태소에 대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실질 형태소라는 건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은요, 업이라는 형태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연음이 그대로 되지 않고 시옷이 뭘로 바뀐 뒤에 음절 끝소리 규칙을 겪어서 디귿으로 바뀐 뒤에 이렇게 연음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있다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옷이 그대로 연음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얘는 왜 맛있다라고 발음하냐? 잘못 발음하는 거지. 원래 얘는 맛있다라고 발음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있다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언중들,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맛있다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얘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해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맛있다가 맞습니다. 맛있다. 자, 요런 것도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꽃이 이렇게 발음하죠. 꽃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꽃이 피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꼬단 이렇게 발음하죠. 꽃 안에 꿀이 있네. 꽃 안에 벌이 있네. 이런 식으로 꼬단 이렇게 발음을 하죠. 얘랑 비교를 해봐도 받침 치읓이 꼬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연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근데 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치읓이 뭘로 바뀌었어? 디귿으로 바뀌고 연음이 된 거죠. 즉 꼬단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다음에 연음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 뒤에 뭐가 오니까 내부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디귿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고 연음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이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이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다. 이 이는요, 주어를 만들어준다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격조사가 되겠죠. 뒤에서 배우실 겁니다. 조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얘는 뭐 생각을 해봐. 꽃이 이가 무슨 뜻이니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죠. 이게 무슨 뜻이지? 뭐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거야 대부분. 형식 형태가 때문에. 이렇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그대로 연음이 되고,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은 뒤에 연음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음운 변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음운 변동만 일어나는 단어들도 물론 있지만 안 그런 단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랬을 때 보통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음운 변동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보실 때 그 단어가 어떤 발음이 날까? 이 발음은 왜 이렇게 났을까를 고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의심하셔야 될 건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전부 다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중학교에서는 자, 이런 예문 한번 볼까요? 자, 요 단어는요,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요렇게 발음이 돼요. 자, 중학교 때는요, 요런 현상까지도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요런 현상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자, 한번 생각해볼까? 자, 요런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얘를요,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발음을 어떻게 해요? 흙이 이렇게 발음을 해요. 흙이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얘 형식 형태소니까. 흙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받침에 오는 이 리을과 기억의 소리값이 전부 다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소리값이 둘 다 있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뒤에 모음이 왔을 때 이렇게 하나가 연음이 되죠. 둘 다 소리값이 있어요. 근데 이 흙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즉 리을 기억만 남는다는 것은 이거는 교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 교체라는 거는 어떤 음운 환경 안에서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가는 걸 교체라고 합니다. 1대1 교환이에요. 그래서 음운의 수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히읗, 리을, 기억이었던 음운이 어떻게 변해서 발음을 하면서 히읗, 기억으로 바뀌어갔죠. 그렇죠? 하나의 음운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얘는 교체 현상이 아니라 탈락 현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얘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자음군 단순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 이런 자음군 단순화 현상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을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은 탈락에 나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탈락할 때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교체 중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아주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자세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